이 상태에서 이미지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와 같이 엑셀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 엑셀 파일은 파일에 대해서 이미지를 붙여서 넣어주고 여기에 바꾸고 싶은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칸을 이렇게 제공하는 상태로 주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바꾸고 싶은 폴더 이름 그리고 파일 이름까지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에 대한 작업들을 쭉 다 해놓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이미지 복사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방금 만들었던 이름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마왕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만드는 사진 정리 반자동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완성된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까지 만드는 것까지 하면요, 이미지를 정리할 요 기초 정보가 만들어지는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D열과 E열에 내가 이걸 복사해서 넣고 싶은 중간 폴더에 대한 중간 네임, 파일 이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원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있는 경로로 저장을 하는 이 단순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좀 많은 예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케이스가 가장 쉽게 만들어지는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미지에 대해서 폴더와 파일 이름을 정한다라고 하면 뒤에 확장자명까지 별로 신경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 두 번째 칸처럼 작업을 할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작업을 했었을 때는 확장자명을 원래 있던 원본 파일의 확장자명을 그대로 가져오게끔 하면 잘 처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가 있는 점은 이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이 보면 파일 이름이 똑같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중복되지 않게끔 처리하는 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경로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요 원래 정해져 있던 경로에다가 바로 집어넣게끔, 또 파일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는 요 앞에 있던 원래의 파일 이름 그대로 가져오게끔 하는 이런 로직들이 같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 파일을 복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 케이스, 이 예외 케이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엑셀 파일 기준으로 해서 파일을 복사하는 기능을 먼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코드에서 셀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파일에 대한 경로부터 먼저 정해주고, 포맷 파일 경로는요, 아까 열었었던 요 엑셀 포맷 파일 여기에 있는 경로 R 한 다음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요 파일 이름까지 여기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판다스 불러오고요. 이제 우리가 만들 기능은 파일을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ython copy 파일, 역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참고할 만한 소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shutil에 있는 copy2라는 거, 이걸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import 추가를 해줘야 되죠. shutil. 자, 그러면 이 엑셀 파일에서 먼저 판다스로 파일 이름 가지고 오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df pd.read excel 폴더 경로는 f 파일,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일단 가지고 올 겁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고요. 자, 그럼 작업이 끝났고 주피터 여기 있는 베리어블즈에 들어가서 보면 이 변수 값이 들어와 있는데, 변수들 중에 df에 있는 걸 쭉 클릭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 값들을 다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헤더들이 다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서 구분자로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소스 파일로 온 다음에 우리가 일단 반복문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for 문을 도는데, for 문을 돌 때 df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와서 인덱스 값과 그 다음에 로우 값을 동시에 좀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df에 이터 로우즈를 사용을 하면은 인덱스 값과 로우 값을 같이 좀 분리해서 반복문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복사를 하는 기능만 넣는다라고 하면요, copy2를 사용하는 요것만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넣는 값이 from pass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서 원본 파일의 경로를 가지고 올게요. 원본 파일의 경로는 os.pass. 자, 그 os를 사용을 할 건데, 여기 os에 대한 부분도 쓰기 위해서 import 먼저 해줄게요. import os에 pass에 있는 값 중에 join을 가지고 올 거예요. join으로 해서 row로 해서 가지고 오는데, 어떤 값을 가지고 올 거냐면은 폴더의 헤더로 봤을 때 from pass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df로 가서 보면 원본 파일이 있는 경로 더하기 원본 파일에 있는 파일 네임,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조합해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os.pass.join으로 한 다음에 row에 from pass 값하고 row에 from file name, 이렇게 이것도 역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프롬 패스에 대한 값이 제대로 가지고 와질 겁니다. 카피를 할 때 프롬 패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패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to 패스 값은요. to 패스 값은 os.pass.join 이건 그대로 하는데 row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이번엔 어떤 값을 가지고 올 거냐면 여기 있는 세 가지 값, 패스에 있는 경로, 그 다음에 미드에 있는 패스를 한 번 더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 네임에 있는 값,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바로 연결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row의 패스 값하고 그 다음 row의 미드 패스 값, row의 파일 네임, 이 세 가지 값을 차례대로 결합한 값으로 파일을 복사를 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to 패스를 이쪽으로 넣으면 될 거예요. to 패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 카피를 할 때는 그냥 파일만 카피를 하는데 해당 디렉토리가 없으면 카피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하기 전에 폴더 경로가 없을 경우에는 폴더 경로를 만드는 작업도 해줘야 됩니다. 요거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들어와서 python make folder 이렇게 하면 참고할 수 있는 소스가 역시 마찬가지로 쭉 나오고요.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소스를 보면 여기 아래 바로 나와 있는 이 소스,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탭해서 줄 맞춤 해주고요. 새로운 경로를 만들려고 할 때 이 새로운 경로를 to 패스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to 패스에서 여기 파일 네임을 제외하고 만들어야지 폴더 경로까지면 되니까 폴더 경로를 좀 따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뺄게요. to 파일 네임이라고 변수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여기는 row의 파일 네임 이렇게 변수를 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디렉토리를 추가하는 부분, 여기는 new pass 요거 필요 없죠? new pass가 아니라 우린 to pass를 바로 볼 거예요. 그럼 여기 new pass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가 to pass, 그리고 여기가 to pass.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to pass라는 곳에 대한 이 경로가 없으면 그때는 make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폴더를 만드는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카피하는 구문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완성이 됐어요. 이 부분 주성문도 좀 다 추가를 할게요. 여기는 원본 파일 경로, 그리고 복사할 폴더 경로, 복사할 파일 이름, 디렉토리 추가, 파일 복사하기. 자, 이렇게까지 만든 다음에요. 요거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요. 바로 이제 에러가 떴습니다. 이거 에러가 뜰 거라고 사실은 예상을 하고 실행을 했어요. 어디서 에러가 떴는지 보면은 조인에서 여기서 뭔가 좀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라고 떴습니다. 여기 조인이라는 게 어디서 떴냐면은 14번째에 있는 복사할 폴더 경로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에러가 떴습니다. 요 to 폴더 여기서 에러가 떴는데 여기 아래 다시 주피터 베리어블을 한번 더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포문을 돌 때 인덱스하고 로우를 같이 변수를 추가해서 만들 거예요. 그럼 요게 에러가 떴을 때 인덱스가 변수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인덱스가 2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0, 1, 2 해서 요 데이터 뷰어로 봤을 때 0, 1, 2 세 번째 값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여기 미드 패스 요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요 데이터들은 제대로 만들어졌을 거라는 걸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곳에 가서 보면 전역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긴 걸 볼 수 있고요. 요 폴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파일이 2개가 생성이 되었는데 요게 파일 이름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요 부분 한번 좀 다시 볼게요. 프롬에 대한 거에서 to에 대한 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to 폴더에서 여기 파일 이름까지 뒤에 붙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붙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디렉토리 추가하고 난 다음에는 to pass를 다시 좀 변경을 할게요. to pass는 os.pass에 join을 한 다음에 원래 있었던 to pass 값과 to file name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풀 파일 경로로 만들어질 거예요. 주성문을 추가를 해서 복사할 파일 이름 폴더 포함,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폴더 채로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에서 실행을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보면 파일 일단 복사는 됐습니다. 복사는 됐는데 지금 같은 파일 이름으로 2번 들어온 것을 볼 수 있고, 이 확장자 명이 없을 때는 바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러가 뜬 부분은 세 번째 파일에서는 경로에 대한 값이 없을 때,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값이 떴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처리를 해볼게요. 파일 이름을요, 요걸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파일 이름은 원본 파일에서 이 확장자명을 한번 좀 가져올게요. from ext extension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좀 만들어 볼게요. os.pass에다가 split ext 하면은 요게 확장자명을 분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괄호에서 row에 from file name 이렇게 해주고요. from file name에서
0번을 하면은 확장자 이전에 있는 파일 이름만 들어가고 1번을 하면은 뒤에 있는 확장자 이름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이렇게 해서 이 값을 확장자 이름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o 파일 name은요, 이 파일 네임 그대로 쓰지 않을게요. 요거 그대로 쓰지 않고 os.pass.splitext splitext를 한 다음에 로우에 있는 파일 네임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0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명이 있을 때는 확장자명 앞에까지 가져오는데 확장자명이 없을 때에도 그냥 그 값 통째로 가져옵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더하기 from ext 이렇게 해주면 복사할 원본 파일의 확장자명을 요곳에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확장자 이름이 없더라도 극한에 있는 이름에다가 이전 파일의 확장자명을 붙여넣는 요 작업은 바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픈 부분은 뭐냐면 동일 파일 이름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요거 if 문으로 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if 문으로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os에 pass에 exist로 한 다음에 to pass. 요때 to pass는 파일 이름까지 포함된 to pass이기 때문에요. 파일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복을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그 다음 동작을 따지자. 요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만약에 같은 이름이 있으면은 보통 언더바 1, 언더바 2 이런 식으로 점점 숫자를 증가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i equal 1을 먼저 좀 넣어 놓겠습니다.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일 이름을 만들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파일 이름에서 확장자 앞에 있는 파일 이름과 확장자 사이에 언더바 1, 언더바 2 이런 식으로 값을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여기서 파일 이름하고 익스텐션이라는 이름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좀 가지고 올게요. 파일 이름은 os.pass splitext로 한 다음에 to pass 0번 파일 이름을 가져오겠죠? 요거 익스텐션은 1번 이렇게 하면은 뒤에 이름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while 문으로 돌 겁니다. while 문이 어떤 식으로 돌 거냐면은 os pass exist를 한번 더 따져볼 겁니다. 이번에 따져볼 거는 어떤 식으로 따져볼 거냐면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파일 이름, 바꾸고자 하는 파일 이름은 원래 있었던 파일 이름에다가 더하기를 한 다음에 언더바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를 한 다음에 i 값이 스트링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플러스해서 익스텐션. 이 값이 파일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i를 증가시켜 보자는 거죠. 일씩. 그리고 여기에서 i 값이 일치하는 값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요 위에 있는 요 파일 이름은 중복되는 파일 이름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요걸 파일 이름으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일 플러스 복사를 한 다음에 요 while 문 바로 바깥에 to pass를 여기 있는 새로 만들어진 파일 이름으로 복사를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파일 이름이 중복일 때 처리하기. 이 toPass에서 여기 오타가 좀 났네요. 여기 toPass, 여기 toPass.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우리가 결과를 집어넣을 이 폴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영웅광장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언더바 1이라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형태로 저장되는 여기까지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했으니 이 데이터는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을 때 문제가 생겼던 것이 이 세 번째 값을 처리할 때 미드 패스 값이 나뉠 때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 추가를 해줄게요. 미드 패스를 집어넣은 값이 복사할 폴더 경로 이렇게 만들 때입니다. 여기서 미드 패스가 너일 때는 미드 패스 값을 아예 안 넣고 만들면 되거든요. if pd.isNA 라고 해서 NA인지 아닌지를 따지면 돼요. 뭐가 NA인지 아닌지를 따지면 되냐면 row에 미드 패스 이렇게 요게 만약에 NA일 경우에는 to pass 값이 row의 패스 값만 그대로 써라. else 그렇지 않을 때는 원래 우리가 사용하고자 했던 to pass 값을 그대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가지 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이 나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파일 이름이 나뉠 때도 이와 같은 형태로 if 문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이죠. 여기 if pd.isNA 괄호에서 row에 파일 네임이 나뉘면 to 파일 네임은 요거는 원래 있었던 파일 이름 from 파일 네임 그대로 쓰자는 거잖아요. 그럼 row에 from 파일 네임 그게 아닐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만들었던 로직으로 이렇게 쓰자. 저장을 하고요. 여기까지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러 없이 바로 한 번에 실행이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결과 파일을 저장하는 이 폴더에 들어가서 보면은 야경, 저녁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신미술관은 신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저녁이라는 폴더 안에 영웅광장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녁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영웅광장 두 개의 파일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 있는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신미술관 요거는 폴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상위 폴더에 이쪽에 나와야겠죠. 이쪽에
신미술관 요 이미지, 동일한 이미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야경이라는 폴더 안에 파일 이름 안 넣고 이렇게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야경이라는 폴더 안에 원래 있었던 파일과 동일한 이름 파일 들어갔고요. 그 다음 여기도 들어가서 보면 이 파일은 요 이름이 없었고 폴더도 없었으니까 이 폴더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 소스가 다 완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들은 다 구현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GUI와 모든 것이 포함된 파일에 연결해서 바로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이 소스 복사를 한 다음에 맨 끝에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만들었던 소스 컨트롤 A에서 복사한 다음에 이것을 요 선언한 곳 요거 바로 뒤에다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범위를 씌운 다음에 탭으로 한번 밀고 여기를 함수를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define을 하고 이미지 copy, 여기에 불러올 값은 f 파일, 요것만 해서 가지고 오는 이런 경로를 만들어주고요. 이 f 파일로 불러온 값으로 바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선언한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이 소스들을 전부 다 함수로 만드는 것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요. GUI를 실행을 했을 때 이 동작이 실행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거 저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미지 버튼을 만든 곳 여기다가 다시 콤마 엔터 탭으로 이렇게 좀 줄맞춤을 민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 좀 구문 그대로 좀 복사를 해볼게요. 요거는 우리 이미지 리스트 만들 때도 커맨드를 한 다음에 명령어를 가져왔잖아요. 요거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우리 이번에 가져올 거는 이미지 카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값은 두 번째 값, 우리가 두 번째 값이 그 포맷으로 만들어진 엑셀 파일이었거든요. 그 엑셀 파일 값만 이렇게 가져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소스는 완성될 것 같아요. 이대로 저장하고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GUI 화면이 띄워졌고요. 여기서 이미지 리스트 만들기 요걸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엑셀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결과 파일 저장하는 폴더, 결과 파일 저장되는 폴더, 여기 우리 테스트로 만들었던 거 요거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삭제하고 여기다가는 일단 몇 개의 값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영웅광장으로 하고요. 요거 두 개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신미술관 야경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미지 복사하기 요거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결과 파일을 넣을 곳에 이렇게 바로 복사해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곳은 이 폴더까지 맞춰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 기능은 다 완료가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한 기능이 있죠. 여기 원본 삭제 이 부분이 클릭이 되어 있으면은 원본 파일이 있는 곳에 원본 파일을 좀 삭제하는 부분도 같이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복사된 이 폴더 요거 다시 그대로 지워줄게요. 그 다음 여기 엑셀 파일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GUI 화면도 닫고요. 파일을 삭제하는 부분은요, 여기 우리가 반복문을 돌면서 여기 이미지 카피했었던 여기 맨 마지막에 파일 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것만 해줄게요. 여기는 만약에 체크 베리어블, 이 체크 베리어블이 여기 아래에서 보면은 우리가 체크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 체크박스에 있는 베리어블이 이 체크 베리어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오면 돼요.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체크 베리어블의 값을 get을 했는데 가지고 왔는데 이 가져온 값이 1일 경우에는 그때는 os.remove 가로하고 from pass 복사를 가지고 온 원본 경로에 있는 파일을 지워라 이렇게만 집어넣어 주면은 요거는 삭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 삭제 체크 시 원본 파일 삭제.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면 원본이 있는 곳과 그리고 복사한 파일을 집어넣을 곳 요거 그대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원본 삭제 체크를 하고 여기서 이미지 복사하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복사됐고요. 지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요거 한 번 더 이렇게 리사이클 돌리면요 파일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워졌다라는 것 자체를 요 파일 탐색기가 인식을 못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파일은 지워집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사진 정리를 반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여기 GUI까지 연결해서 최종 완성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